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한 4, 50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제6회 캠퍼스 톡톡톡 총장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수장 조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톡톡톡 총장과의 대화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자유 토론의 자리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1회를 시작하여 올해 6회차로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학의 현안을 개선하고 미래 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겸 총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민윤기 교학부총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승구 연구산학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섭 대외협력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춘균 대학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겸 교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경택 학생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남영 연구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환 교육혁신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신 정보화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대 학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교육, 연구 등 대학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총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겸 총장입니다. 아마 방학이라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장소에서 학업과 연구에 아마 몰입하고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이 연천더위에 건강들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좋은 징조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 비도 오고 이게 어떤 분은 이 비를 봄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뭄 속에 해갈이 되듯이 우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갖고 있는 좀 문제들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논의돼서 개선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견이든 많이 주시면 우리 본부 또는 총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총장님께서는 제도개혁위원회 등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일선에서 조금 느끼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본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인공지능위원회도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질의를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총 3건의 사전 질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먼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각 질의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요.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2025학년도 전임교원 책임실수 선택제 시범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요약을 하게 되면 학과 인증평가 기준상 전공 과목 강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일부 학과는 연구원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안적 운영 방식 및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 선택 후 초과 강의 시 초과 강의료 지급 등입니다. 우선 총장님께서 답변, 교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무처장입니다. 그 의대 아니 간호대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의대, 간호대, 약대 뭐 일부 학과들이 인증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교과목 등을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국과목 관련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서 교과목을 줄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서 책임 실수 선택제에서 연구형을 만든 이유는요. 강의의 부담을 줄여드린 대신 학교에서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대에서 제안하신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양한 학과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책임시수 선택제를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의 주신 분은 간호대학에서 또 주셨네요. 간호학과 교수님이 주셨는데요.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지급 관련입니다. 연세대 경북대처럼 전일제 박사과정에게 등록국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조금 요청하셨는데 혹시 대학원장님이나 학생처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원장입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 사항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 학생보다는 이제 박사 과정 학생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학석사 연계 과정하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서부터 쭉 보면은 이런 연계 과정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학석사 연계 과정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때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면 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석박사 통합 과정에도 통합 과정을 선언하고 이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한 6학기인가 7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점 대학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점 대학교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정도의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학석사 연계 과정이나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의 제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전일제 박사과정생에 대해서 전액 등록금,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학 회계가 등록금을 못 올려서 대학 회계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아마도 BK22를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는 전일제 박사과정들에게 이제 상당한 지원금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학회계에서 전일제 박사과정에 대해서 모두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못 됨을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교수님들이 많은 좀 연구비를 따오셔서 전일제 박사과정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학생과에서도 대학원생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준비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학생수장 민경태입니다. 우리 학생처에서는 대학원생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생을 계속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는 이제 30%인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역시 대본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학 회계 부족해서 저희들이 우수장학금은 계속 늘리지 못하는 그래서 전일제 이런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평균 평점이 2.75 직전학기 2.75 이상인 이런 학생들은 우수 장학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겠고요. 1학기 25년도 1학기 장학금 749명, 석사 611명이 되겠고요. 박사는 138명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2억 8천 2억 8천 669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더 이상 대학 회계가 결국은 등록금이 인상이 되면 이 부분에서 장학금도 또 증액이 될 수 있고요. 작년에 5% 대학원생 입학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님께서 주신 우수 논문 장려금 제도 관련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최근에 개정된 우수 논문 장려금 제도는 성과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화되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두 편에 대해서 우수 논문 계제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 수월성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향후 우수 논문 장려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 운영할지 이 계획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십니다. 연구처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구처장 임남행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 학교의 연구력이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SCI권 논문 수는 일단 거점대만 비교를 하면 현재 24년도에 경복대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교외 연구비입니다. 교외 연구비에서는 저희 학교가 1인당 한 1.6억 정도로서 또 거점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어떤 것을 분석을 해봤냐면요. 실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창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QS 평가나 TH 평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평가를 보면 논문당 피인용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인용 지수의 팩타 학문 분야별 FWCI가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최근 5년간 FWCI 수치를 보면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0.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99라는 FWCI 수치가 화천 국립대에서 강원대 다음입니다. 예, 하위에서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논문 한 편당 피인용을 보면 10.7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거점 국립대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QS하고 TH에서 영향 팩터가 큰 이 두 수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 여러 교수님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양적인 성과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SCI급의 임팩트 팩터가 같은 부류의 상위 5% 이상의 논문집에 내는 논문이어도 어떤 논문은 최대 인용이 300회가 넘고 어떤 논문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하냐면 단순 그 상위 레벨에 있는 저널에 논문이 실린다고 해서 그게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어떤가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떤가 분석을 해봤을 때 19년부터 23년까지 스코프스 기준으로 각 대학의 상위 500분의 논문 피인용수를 합계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합계를 분석한 결과 저희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다음으로 5등입니다. 네. 논문 1인당 논문 편수는 1등인데요. 네. 상위 500분만 가지고 했는데 5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50분 레벨 줄서기를 했을 때 상위 50분이 해주시는 논문 피인용 수치가 타 대학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한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런 학교의 어떤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계시다는 거고요. 저희는 그 수치가 당연히 좀 낮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 논문 장려금은 교연비를 기반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논문 장려금의 운영이나 그 다음에 그동안 논문 한 편당 받으셨던 그런 장려금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설문조사했을 때 응답해 주신 교원의 88.6%가 우수 논문 장려금도 교연비의 일부로서 급여 보전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88.6%였습니다. 그리고 논문 장려금을 수혜 받으신 교수님들이 작년에 546분이십니다. 546분인데 그 중에 20분 4%입니다. 4%. 그 20분이 우수 논문 장려금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데 왜 5분의 1을 상위 20분이 가져가시는데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대학하고 봤을 때 왜 눈에 띄는 FWCI하고 피인용의 지수가 왜 안 나올까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대학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사례는 전남대입니다. 전남대는 1인당 SCI 논문 수도 저희보다 훨씬 낮고요. 연구비도 낮습니다. 낮은데 전남대가 이게 또 자료를 많이 가져다 보니까 이게 전남대가
FWCI 수치가 1.15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15%더 인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문 분야별로. 그래서 거점 국립대 1위입니다. 그리고 논문당 피인용도 12.5로 역시 거점 국립대 1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저희들이 교수님들의 많은 헌신으로 양적인 성과는 분명히 이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대표 논문 2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팩타, 가중치 팩타 안 하고 100%다 드리는 거로 하면서 단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가라는 워딩이 나와서 논문 한 편당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는 그 인센티브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논문 많이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똘똘한 논문, 학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좀 작성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2건에 대해서만 다 100%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폈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위 그룹의 논문 수가 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혜받는 교수님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500명대였다가 600명대로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이라고 해서 FWCI가 높고 피인용 지수가 높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쓰셨던 분들도 조금 낮은 저널에 쓰셨던 논문 분들도 한 편을 쓰더라도 좀 좋은 페이퍼를 쓰셔서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불만도 있으시고 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도 좀 보완해 나가고 또 이러한 정책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니까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 한번 운영을 해봐서 그게 실질적으로 FWCI하고 피인용 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또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거를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들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 같은 거 등 다양한 좀 재원을 확보를 통해서 실제 우수한 논문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처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참석하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줌에서도 한 40분 이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줌 회의에서도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참석하시는 구성원들도 남겨주시면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이 쪽지로 저한테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조금 보완할까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첫 번째 간호대학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책임 시수를 선택적으로 좀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1,000분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1,000분의 교수님들한테 동일하게 책임 학점, 구학점, 또 연구 논문 일정하게 뭘 쓰셔야 되고 또 산학 협력도 뭐 하고 이렇게 동일한 잣대로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조금 더 교수님들께서 더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교수님들께서 연구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연구에 집중을 하시도록 책임 지수를 좀 낮춰드리고 또 뭐 이런 형태의 정책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아마 시작을 했고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과에 예컨대 뭐 교수님 숫자가 적은 학과라든지 또 간호대학처럼 특정한 교과목이 반드시 운영돼야 될 학과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 점 충분히 검토 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도 이런 연구 중심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좀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결국 학교 경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교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클래스 사이즈의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로 같이 협의하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대학원생들 전일제 학생들 장학금에 관한 부분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으로 보면 풀타임 학생들이 와서 연구에 집중하려면 적당한 인건비와 함께 좀 생활장학금 형태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실험실을 지키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우리 연구 대학원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올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에 결국 그것도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현실로 보면 많은 경우가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시는 연구비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좀 지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점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다만 학교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좀 늘리고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했던 스타이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연구처에서 지금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적어도 신임 교수님들이 연구비가 없는 수준의 신임 교수님들 또 연구가 좀 이렇게 잠시 연구 활동비가 없는 수준에서 대학원생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모든 학생한테 다 줄 거냐의 문제는 예산상을 보면서 하되 학교 내에서 연구가 실험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처장님 말씀해 주셔서 네, 많은 그 랭킹하는 그런 기관들이 임팩트 팩터는 이제 더 이상 보질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이테이션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저널들이 사이테이션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픈 액세스 저널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이테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저널 사이테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막 뭐 200불, 2,000불, 3,000불 막 이렇게 너무 많아서 실은 그거를 그 연구비에서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지원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사이테이션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오픈 액세스 저널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편하게 내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연구처에서 나중에 준비해서 기회 되면 소개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연구 장학금 관련 간단하게 좀 아까 스타이펀드에 대해서 좀. 예, 연구처장입니다. 예, 농대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또 교직원님들 상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학생 생활 장려금 스타이펜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석사는 80만 원, 박사는 110만 원 기본 인건비를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9월에 시행을 하는데 5월부터 소급 적용할 겁니다. 5월 달부터 소급 적용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당장 못하는 거는 과기부의 그 스타이펜드 운영 지침이 계속 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이미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집행하는 걸 하고 있고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질 거고요. 또 이번 주 안에 아마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각 학과에서 참여를 기존에는 20개 학과만 참여를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참여하고 싶으신 학과들을 다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때 좀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곧 만들겠습니다. 예. 네, 지금 줌에서 하나의 질문이 왔는데요. 이건 제가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이 주셨는데요. 학내에 나무가 많이 베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과에서 이런 대응을 했나 봐요. 장마도 대비해야 되고 장마가 오면 약한 나무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를 선별해서 쉽게 넘어지니까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도 환경 정리 차원에서도 제거를 하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글로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총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더. 근데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디테일한 숫자가 조금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되면 양해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교수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만약에 공주대학하고 통합이 되면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우리 대학은 2,300여만 원, 그리고 공주대학은 1,700여만 원에서 한 6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그게 이제 교수회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780억? 네, 제가 숫자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럼 아마 그런 돈이 좀 우리 대학 돈이 저쪽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비를 좀 산출하는 방식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교수에서 자료 낸 것은 정부 공시 자료를 통해서 낸 자료고 수치는 맞습니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대략 교육비는 대학의 일반 회계
그다음에 발전기금 회계, 그리고 산학협력단 회계, 도서구입비, 또 기계 기구 실험 실습비, 이런 교육 비용들을 총 합쳐서 학생 수로 나누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 성과를 높여서 받아오는 돈은 주로 산단 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단 회계에서 보니까 공주대학 우리 대학이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보면 우리 대학은 한 2천억 정도 되고 공주대학은 3분의 1 수준 한 700억 내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데요. 산단 회계에서 들어와서 집행되는 돈이 우리 학생들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 구성원들 이해하시는 것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재우거나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떤 부분이 또 우리가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냐면 발전기금 회계 그리고 그 일반 회계 속에는 대학의 회계 속에 보면 주로 어떤 돈들이 포함되냐면 우리 왜 정부재정 지원 사업 받아서 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IS 사업이고 또 BK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RIS 사업이 685억인가 아마 우리 학교에 통장에 찍혔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실제 1인당 교육비 산출한 내용을 보면 좀 더 많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런 돈은 그렇게 물론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700몇 억이 당장 우리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 차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또 이게 또 교연비 걱정하시는 직원분이나 조교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개발비 포함하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 58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직원분들 인센티브 생각하면은 1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총장님의 의견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양교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받는 혜택은 양쪽에서 제일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또 교육의 질도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상위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우리 대학하고 교연비 부분에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사이가 아마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공주대 교수님이 한 550분, 한 600분 내라고 본다면 약 24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우리 대학 수준을 맞추려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24억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하고 합쳐져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공주대학의 일종의 뭐랄까 충원율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확신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운영하면서 정원 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될 텐데요. 그런 학생들을 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같이 지도를 하게 되면 그런 돈들이 결국은 학생 등록금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그런 데서 충분히 커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대학하고 공주대학하고 학생 등록금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는 약 5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이렇게 우리 대학 수준으로 맞추면 한 65억, 70억 가까이가 될 텐데요. 그런 돈들을 하면 지금 말했던 다양한 데서 생겨나는 격차들을 충분히 저는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기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오늘도 저도 그 북부 지역에 있는 4대 단과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질문 사항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 기반 유사 중복과 통합 캠퍼스 재배치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천명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 통합한 후에 4년까지는 보장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조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4년 아니라 하루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구성원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통합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이행 계획서를 서로 받아서 사인해서 제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단계별로 우리들이 생각한 그림들, 구성원들로 협의해서 함께 만든 그림들이 그대로 교육부하고 상의가 될 테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플랜들이 준비된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뒤에 뭐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이제 서로 만나는 횟수들이 많아지고 캠퍼스 간에 좀 교류들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뭐 자발적인 판단에서 하라고 보고, 강제적인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중간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또 총장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오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신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순숙 총장님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대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시는지, 이순숙 전 총장님의 재직 시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준숙 총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 개인적 인연으로 따지면 대학에, 제가 충남대학 졸업생이거든요. 대학의 선배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신 그런 성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총장이 장관이 되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팀이라서 배려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 받을 거다라고 웃으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지, 그래도 팔이 안 오르겠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제가 논할 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어쨌든 우리 충남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학교에 더 좋은 상스러운 징후로 보고, 이 기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학교 만들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왕이 말 나왔으니까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좋은 찬스일 것 같은데, 혹 의견들은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글로컬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더 다가가는 거 아닌가. 혹시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거 용어 자체도 아마 상당히 좀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점대학 총장들께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민주당에 의견을 냈고 또 함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쓴 건 아니고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은 장명은 나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바뀌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총장으로서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 말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간호대학 선생님이 얘기했던 왜 전일제 장학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조심스럽게 한데 연 3조 정도를 좀 주장을 했고 한 대학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면 한 3천억 내외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을 그냥 줄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장들끼리 논의하는 일반 정서는 거점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좀 몇 개 분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역할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좀 학교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질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기를 아마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이 조금 더 고민 지점이 있고요. 그러면 글로컬 30하고 이렇게 그쪽 하지 말고 저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뭐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그런 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다는 못했는데 어제도 학교에 행사가 있었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왔다 갔어요. 일관된 이야기는 지금 글로컬 30 계획하고 서울대 10개 만드는 프로젝트하고 다르지 않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상교인 거점 대학 9개 중에 글로컬 30이 안 된 학교는 우리 학교, 전남대, 제주대 세 학교뿐입니다. 이번에 전남대학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대학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은 이렇게 모든 9개 대학이 전부 다 글로컬 사업계에 같이 동참해서 그걸 기반으로 학교의 체질 개선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30 계획하고 또 이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같은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글로컬 30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아마도 관심 그거보다는 우리 학과가 통합되나 안 되나 아마 이것만 보실 것 같습니다. 이 글로컬 30 계획에는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도 좀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역할을 학문 분야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대학원을 진학하기를 희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졸업해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특색이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30 계획 같은 걸 계획하면서 저희 생각은 학부 학생들이 좀 학문학위 트랙으로 갈 사람들, 이게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공부를 더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학부 정도 수준에서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할 사람들, 이렇게 트랙을 나눠서 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역이 대전으로 안정돼 있어서 산학협력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천안 서북부부터 시작해서 아산, 탕정, 그 다음에 당진, 서산 여기는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굉장히 공업벨트로 엮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협업하면서 산학협력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금도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의미 있게 성과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거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그런 변화도 담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산학연구부총님한테 부탁드려서 지금 내부를 안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들끼리 나누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좀 잘하는 분야 몇 개씩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데이터를 앞에서 우리 연구처장께서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 차별해서 내놓을 만한 게 죄송하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 지점이 제가 갖는 고민 지점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SCI 논문은 경북대 다음에 2등입니다. 총량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느 학문 단위별로 특성을 놓고 보면 예컨대 경북대는 자신있게 맨날 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은 기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해양 바이오를 제주대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 거는 뭐지? 차별화되는 게 뭐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글로컬 30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연구소하고 벽 거물기도 좀 하고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자체적인 역량이 좀 아쉬우면 그때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그게 제2의 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고 또 우리 말고 공주대학에서 역량 있는 분들도 합쳐서 의미 있는 연구단을 좀 만들어서 도전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저희들이 광역 이게 단일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문제는 있었지만 이 광역 단위의 통합 문제는 저희가 처음 모델을 해서 그런 것도 정부에 잘 어필도 하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테를 가기 위한 초석을 잘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게 아마 저희들이 9월 달쯤 발표가 되겠죠.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에스테인도 빨리 되면 아마 10월이나 9월 달쯤 될 텐데요. 같이 아마 상승 효과를 해서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과거에는 이런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저는 다행히 고맙게도요. 글로컬 30 계획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에스텐 사업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더 추가적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성원들 다소간에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는 듯하게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면서 함께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글로컬 사업의 질문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총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은 부분에서 하셨다고 보는데 아직도 구성원들 분께서는 궁금해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 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지 총장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즉 반대 의견이 다수일 경우에 총장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연구과제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연구과제 사업 같으면 좀 욕심껏 몰아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교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우리 체제 변화를 갖는 결정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이 대다수가 거부하는데 총장이 가능할까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다만 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방향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글로컬 사업은 반드시 좀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구성원들께서 더 좋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총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장 되시기 전에는 통합에 좀 반대 의견이 있으셨는데 왜 총장이 되신 다음에는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지, 이게 심경 변화랄까 아니면은 미래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설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가끔 막 속으로 저 김정겸 총장 되더니 사람 변했네 아마 이러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총장 선거 아마 전에 보냈던 아마 레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것은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준비가 안 된 그런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그런 점에서 소통하면서 구성원들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말만 너무 강조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오해되셨다면 이해 좀 했으면 바람이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총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게 후보들 토론회장에서 그런 질문을 오고 갔어요. 제 입장을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통합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앞에 처음 레터 보낸 것만 자꾸 기억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왜 상대 후보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을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왜 통합일 수밖에 없냐를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려보면, 정부 정책이 1도 1국립대학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기조입니다. 아마 그런 모델이 아마 강원도에서 일어난 것이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 그런 기조에 따라가는 것이 좋냐 안 좋냐는 우리가 선택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동의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우리 구성원들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2040년 물론 저는 당장 제가 총장할 시기에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큰 추세 변화는 잘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15년 뒤인 2040년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학생 인구가 한 26만 내외쯤 돼서 수도권 입학 정원과 지방의 일부 대학 입학 정원 합치면 다 끝날 정도의 입학 숫자를 맞추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충남대학 15년 뒤의 모습이잖아요. 괜찮을까? 어떤 모습을 갖는 게 충남대학 모습이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충남대학은 카이스트 총장님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처럼 운영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카이스트는 공과대학으로 일부 특성화된 단과 대학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을 무슨 공대나 또는 인문대나 이거 하나로 몰아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100개 내외의 학문 분야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사명을 하는 1차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100개의 전공 프로그램 운영되려면 어떤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지 보면 지금도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 수 정원이 20명에서 30명 되는 과가 아마 해당 과를 생각해 보시면 그려질 텐데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 학교가.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보면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매번 이제 아마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학생을 좀 정원을 조정하라는 오다 아닌 오다를 내리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5%씩만 줄인다고 보면
15년쯤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학 현재는 한 3,600여 명, 뭐 이렇게 한 4,000명 내외, 정원에까지는 3,8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와 과별로 보면 30명 있는 과, 20명 있는 과 입장에서 5%씩만 줄인다고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 거기서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또 약대, 우리 사범대, 또 간호대 등, 또 수의대 이런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과들은요. 그 범위에서 항상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에서 인력을 통제하기 때문에 좀 예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5% 줄이라고 하면 아마 해당 과에서는 7, 8% 거의 10%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으로 계산. 그러면 10%씩만 줄인다고 하면 25명 있는 과가 3번만 그렇게 돌아가면 15명 내외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안 되는 학과체로 운영이 될까요? 대학이 2040년쯤 돼서 될까요? 저는 그런 고민에서 공주대학을 제가 파트너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적어도 우리 학교가 100개 학문 분야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될 때 줄여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철학과도 살겠고 무엇도 살겠고 살 수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통합에 관한 이유였고요. 또 우리 학생들한테 대전은 또 생각보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소도 있고 좋은 장점을 가진 도시이기는 하지만 또 학생교육 측면에서 보면 뭐 산업과 관련된 우리 교수님 산학협력 관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충남대학에 있으면서 아쉬웠던 게 제가 초기에는 대전하고 충남이 분리되기 전에는 충남교육청 과제를 제가 비교적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전하고 충남이 분리가 되니까요. 교육청에서 저희를 잘 안 부릅니다. 저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육청 일을 주로 했는데요. 주로 대전만 상대를 했어요. 아마 교수님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어떤 공간이나 어떤 기회를 좀 열자. 그래서 적어도 대전, 세종, 충남에서 우리가 찬스를 좀 가져보자. 적어도 물리적으로 갖는 한계는 벗어나보자. 이게 제가 가졌던 또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차라리 좀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런 통합 문제를 좀 다루고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지금이 앞에서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그룹걸 상공 계획과 함께 S10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우리 대학 전략이 정부에도 좋은 저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저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학생처장님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현재 60분 정도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축제 관련입니다. 원래 우리 학교 차원의 축제가 1학기에 열리다가 세월호 아픔 이후 2학기로 옮겨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단과대학 축제, 추석 명절 등으로 9월, 10월 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1학기로 총학생회 축제를 옮길 수 없는지요? 행사의 안배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학생 축제 관련된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요 축제 시기는 총 학생회에서 전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이고요. 우리 학생처에서는 도와주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해 주신 대로 봄에 행사가 적어서 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다시 한번 총학과 상의는 해보겠고요. 올해는 이미 가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질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회 다니면서 또 들었던 걸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많은 분들이 오늘도 느꼈었는데요. 우리가 제시한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모델이 교수 30명 이상 탑티어 학과, 그리고 교수 20인 이상의 글로컬 학과, 그리고 첨단학과, 그리고 지역 특성화학과 등등을 제시하였는데 어느 학과는 아무리 뭉쳐도 교수가 15명밖에 안 된답니다. 분밖에. 그럼 우리가 탑티어 학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어려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런 논의를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탑티어 학과라고 했을 때 교수 인원수로 뭐 혹시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 교육에도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연구에 좀 더 집중하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님들이 계셔야 되겠다. 지금처럼 6명, 5명 되는 학과 구조로는 연구도 어렵고 교육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5명 있는 과라고 해서 경쟁력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걸 소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단일학문, 단일학과 체제로 좀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융합적인 컨셉으로 좀 묶여지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혹시 총장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교무처장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의학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의학바이오 무슨 프로그램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의학과 약학과만 하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의학바이오 하면 그 안에서 기초인 뭐 생물부터 시작해서 응용인 약학 이렇게 다 좀 그룹으로 지어서 서로 실질적으로 기초부터 응용까지 제대로 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단이 커질 것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15명이 단일학문 어프로치라면 조금 더 융합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십니다. 예.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학과 발전 계획은 3단계 중에서 1단계 통합 논의 의학학과를 양교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양교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통합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동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학과들이 강하게 이동을 원할 경우에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기획시장이 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네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한 모델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한 통합을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 점은 별다른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지점은 좀 뭔가를 변화하는데 좀 주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점은 거꾸로 총장으로서 구성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하나도 나는 안 변할래. 이것은 조금 제발 좀 그런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통합을 하시는 학과든 통합에 대해서 우호적인 듯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갖든 저는 굉장히 다 소중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통합을 한다고 의견을 낸 학과 중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게 해달라.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으려면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무슨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또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연구 장비까지 같이 옮겨와야 되고, 뭐 등등 갖춰야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점진적으로 공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처럼 인문사회과학 쪽에 하는 분들은 통합해서 한 군데 몰아달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변수가 좀 쉽습니다. 뭐 어떤 공간이 혹시라도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예컨대 기계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장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의대가 세종 캠퍼스에 이사를 하도록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초 교수님들이 약 3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대에 그 이사 가시는 비용이 114억을 요구하고 계세요. 30명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 세종 캠퍼스는 의대가 가도록 처음부터 의대를 위한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합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거기는 이미 의대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존 시스템에 옮겨가는데 114억이 지금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본부는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어느 한 과가 물리적으로 합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고려점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긴 어렵지만, 가능한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보면 한 공간이 있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하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의 질문, 예, 더 난이도를 올렸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고 사실은 구성원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 인사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에서 무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총장이 돼서 6번째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자리도 다 소중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떤 공식적으로 총장한테 하실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한 계획한 내용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될 텐데, 그럴 때 혹시 제가 잘못하면 이 자리에 오셔서 아주 많은 말씀 주세요. 제가 듣고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모레 8월 11일 날 저희가 글로컬 30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를 아주 많이 착실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교가 있어서 상대교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지역의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야 돼서 챙겨야 될 게 아주 많아서 많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내용들이 제대로 우리 학교에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총장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아직 그 전달이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도 해주시고,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본부 오셔서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 다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대로 오픈을 못하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이든 또는 학장님을 통해서라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히 답을 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장님들이나 또 일부 또 가능한 분들한테 저희를 최대한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저희들 본부의 몇몇 사람들이 생각만 담는 것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리라고 보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이렇게 펴놓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좀 일종의 다른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총장으로서 좀 나름대로 큰 그림을 좀 그려봤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한 건 맞습니다. 공주대학하고 함께 가면서 그리는 그림이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어쩌면 좋은 것이 저는 좀 좋은 걸 좀 비교적 말씀을 드린 거죠. 10개 중에 한 6개라면 불편하고 더 생각해야 될 것이 4개 좀 될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장하는 시기만 놓고 보면 이런 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2040년, 15년 뒤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일 없이 잘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열심히 현재도 해주고 계시고 큰 어려움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다만 2040년 불과 15년이잖아요. 15년 뒤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이런 좀 한번 같이 말씀 나눠줍시다. 우리 지금 40대 전문 교수들 좋은 분들 많이 모셨잖아요. 그분들 55세쯤 됐을 때 학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되는 것보다는 내가 충남대학 선택을 참 잘했다. 이 조직이 내 꿈을 실현해주고 의미 있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 듣도록 우리 선배 교수들, 후배님들 다 같이 한번 의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아마도 제가 학교를 보는 그림하고 또 각자 입장에 보는 건 조금씩 그림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다소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함께 좀 가도록 큰 마음을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학기가 시작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6회 캠퍼스 톡톡톡 총장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께 감사드립니다.